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미주은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밝았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힘찬 한 주 시작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미주은도요,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면서 특별 기획 시리즈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이커머스라는 커다란 주제를 놓고요, 이커머스의 모든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커머스 모든 것 첫 번째 일부에서는요, 이커머스 기업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영상을 만들었고요. 두 번째 영상에서는 이커머스 탑10 기업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기업들이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튼튼한 기업인지 우리가 10개의 기업을 샅샅이 해부해보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영상에서는요, 그렇게 소개시켜드린 10개의 기업을 가지고 우리가 수치를 가지고 얼마나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진단해보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3부에 나눠서 기획 영상을 만드는 것은 처음인데요. 여러분들의 호응이 좋았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자, 그럼 8월 24일 월요일 영상은요, 이커머스 기업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 이 주제를 가지고요, 이커머스 투자의 모든 것 첫 번째 방송 시작합니다. 미주은 오늘의 이야기는요, 첫 번째로 이커머스의 시장 규모를 잠깐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이커머스 기업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 이커머스 산업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고요, 세 번째로요, 내일부터 공부하게 될 이커머스 탑10 기업의 이름들을 여러분들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Catch Me If You Want로 오늘의 방송 마무리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새롭게 미주은 패밀리가 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순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커머스 시장 규모를 살펴볼 텐데요. 리테일 세일즈 전체 시장 규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리테일 세일즈의 전체 시장 규모라는 것은 우리가 리테일을 크게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월마트나 코스트코 같은 그런 샵에 직접 매장에 방문해서 쇼핑을 하는 것을 리테일 오프라인이라고 보고요. 아마존 같은 데 가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쇼핑을 즐기는 것을 리테일 온라인 세일이라고 봤을 때 그 두 가지를 합친 전체 시장 규모를 보고 계십니다. 두 가지의 리테일을 다 합쳤을 때 전체 시장 규모는요, 대단합니다. 22.9 트릴리언이었어요. 2017년에는. 그러던 것이 2018년에 23.9 트릴리언, 2019년에 25.0 트릴리언, 올해 들어서는 26.0 트릴리언으로 매년 이 리테일 세일즈의 규모가요, 한 6%, 4% 정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매출의 상승 예상치를 보시면요, 공교롭게도 앞으로 3년 동안 이 리테일 세일즈의 전체 시장 규모는 계속해서 일정하게 상승할 것을 우리가 내다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이커머스, 즉 온라인 세일만 따로 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장의 규모가요, 현재 2020년에 4.2 트릴리언입니다. 이건 월드와이드니까 전 세계의 이커머스를 다 합친 그런 숫자고요. 그러던 것이 2023년에 가면요, 4.2에서 6.5 트릴리언으로 껑충 뛰어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이커머스 스펜 바이 카테고리니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커머스, 즉 온라인 쇼핑을 할 때 어떤 것을 구매하는지를 보면요, 굉장히 의외의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은 트래블입니다. 우리가 호텔 예약을 한다든지 항공사의 티켓을 끊는다든지 이러한 부분이 현재 매출의 규모는 가장 크고요. 1.19 트릴리언 달러. 그런데 다른 부분 보시면요, 의외로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 패션 뷰티가 두 번째를 달리고 있는데요. 무려 620 빌리언 달러예요. 그리고 일렉트로닉 그리고 피지컬 메디어 이런 부분도 보시면 무슨 전자제품 같은 거 사는 것도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456.9 빌리언이고요. 푸드 그리고 퍼스널 케어니까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온라인을 많이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짐작을 해볼 수 있는데요. 무려 168.8 빌리언이라는 커다란 규모를 가진 시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퍼니처도 사람들이 많이 사네요. 316.7 빌리언.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예전에는 이커머스 그러면 주로 이제 여행을 갈 때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디지털 뮤직, 비디오 게임 이런 부분만 생각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와서는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은 옷을 산다든지 전기 제품 그리고 가구를 구입한다든지 심지어는 우리가 음식을 주문하는 것도 이커머스에서 상당히 커다란 부분을 차지한다. 이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커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그러면 그 시장 규모의 상승률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트래블 같은 경우는요, 이제 어느 정도 정체기에 들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7.9%의 성장률도 좋은 거죠. 그런데 두 자리가 아니고 한 자리로 줄어들었고요. 디지털 뮤직도 마찬가지로 4.8%의 저조한 성장률이라고 볼 수 있죠. 비디오 게임도 의외로 낮습니다. 이제 비디오 게임의 성장률도 5%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반면에 패션 앤 뷰티, 일렉트로닉스, 그다음에 푸드, 그리고 퍼니처, 아까 살펴본 부분이요, 지금 현재 매출도 많이 올라왔는데 심지어는 그 성장률도 굉장히 높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최소 13%에서 지금 20%에 육박하는 그런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커머스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도요, 굉장히 놀라운 숫자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표에서 보실 수 있는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인터넷 유저입니다. 16세에서 64세 사이에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지난 한 달 동안 그 온라인으로 무엇인가를 구매한 사람들의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본 겁니다. 월드와이드 평균이요, 무려 74%입니다. 전 세계 인구 중에 74%나 되는 사람이, 물론 이제 성인 기준입니다. 16세 이상이니까 성인 기준으로 봤을 때 73%의 전 세계 인구가 지난 한 달 동안 온라인 쇼핑으로 무엇인가를 샀다는 거예요. 굉장한 수치죠. 가장 많이 떨어지는 지역을 가서도 뭐 이집트라든지 사우스 아프리카가 굉장히 부진한 편인데 그래도 50%가 넘고요. 이쪽으로 와서 보시면 한국이 현재 한 80% 정도입니다. 한국 성인 인구의 80% 정도가 지난 한 달 동안 온라인으로 무엇인가를 구매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가장 높은 나라는 현재 타일랜드가 2위, 그리고 1위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요, 지난 한 달 동안 무려 인구의 88%가 온라인으로 뭔가를 구매한 경험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네요. 이 점 굉장히 놀라운 수치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이커머스 시장의 규모를 생각할 때 우리가 앞으로도 이 시장의 규모가 계속 커질 가능성이 있는가를 봐야 되잖아요. 여기서 보는 The Next Billion은 뭐냐면요, 아직까지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인구가 어떻게 되는지를 그 지역별로 보시는 겁니다. 숫자에다가 밀리언을 붙이면 되니까요. 현재 보시면은 센트럴 아시아는 34 밀리언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직까지도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요, 서던 아시아, 즉 인도 쪽을 얘기합니다. 무려 10억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지금 서던 아시아 쪽에는 인터넷을 아직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미래에 인터넷을 이용하고 모바일 폰을 이용하는 그런 시기가 오면은 이커머스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 잠재 고객이 많은 그런 시장은요, 이스턴 아시아, 즉 중국을 얘기합니다. 중국 쪽도 이미 이커머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도 인구가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625 밀리언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할 마켓은요, 아까 인도네시아를 예를 들어 봤을 때 88%나 되는 인구가 무엇인가를 온라인으로 구매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러한 사실을 고려해 봤을 때 무려 229 밀리언이나 되는 인구가 지금 동남아에서 아직도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잠재적으로 성장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챕터로 바로 넘어가서요, 우리가 왜 이커머스 기업에 투자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가지의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를 설명드리기 전에요, 제가 왜 이커머스라는 산업, 여러분들과 이런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미래지향적인 산업군을 찾아서 그 산업군에서 1등을 하고 있는 회사에만 투자를 하는 것이 제 투자의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이 산업군, 섹터를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커머스라는 산업군, 어떠한 이유를 우리한테 던져줄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커머스에 투자해야 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고 첫 번째 이유는요, 멈추지 않는 매출 성장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4년에는 그 세일의 규모가 1.3 트릴리언이었는데 불과 몇 년 되지 않아서 2021년 내년에는 우리가 4.5 트릴리언 달러를 기대하고 있다. 저 엄청난 성장률이죠. 무려 한 7년 만에 3배가 넘는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온라인 세일즈의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면, 만약에 그들이 마켓 쉐어를 유지할 수만 있다면 그들의 주가는 이론적으로 보면 이 7년 동안 그 주가가 3배 이상 뛰어야 되는 것이 이론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이 매출의 성장이 굉장히 좋다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전망이 밝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온라인 이커머스 세일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를 매년 살펴보면요. 2017년에서 18년 사이에는 무려 23%가 올라갔고요. 2018년에서 19년은 21%, 2019년에서 20년은 19%, 20% 가까운 성장을 보여줬어요. 그 수치가 약간씩은 줄어들고 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15% 이상의 성장을 앞으로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 사실 두 자릿수만 성장을 해도 굉장한 산업인데 지금 이커머스는 아직도 멈추지 않는 매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커머스 share of retail sales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테일 세일즈에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있는데요. 그 온라인 포션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2017년 한 3년 전만 해도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1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전체의 리테일 세일즈에서 10% 정도만이 온라인에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랬던 것이 지금 2020년에는 16%를 넘어갔고요. 2023년 앞으로 3년 후에는 22%까지 성장할 것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매출 성장을 계속해서 가속화시킨다. 우리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고요. 또 하나 긍정적인 숫자를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면요. 지금 탑 10 컨트리, 그러니까 리테일 이커머스 세일즈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탑 10을 보면요. 차이나가 물론 인구가 많기 때문에 1위고요. 2위가 미국, 3위가 영국, 4위가 재팬, 5위가 지금 한국이네요. 6위가 독일, 7위가 프랑스, 그다음 8위가 캐나다, 9위가 인디아, 그리고 10위가 러시아입니다. 보시면 대부분 다 선진국들이 들어가 있고 인구가 많은 차이나가 껴있고 그다음에 인도가 껴있죠.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매출의 현황 가지고 랭킹을 낸 거잖아요. 성장률을 보면은 이 랭킹이 달라집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탑 10 컨트리, 계속해서 이커머스 세일이 많이 성장하고 있는 컨트리를 수치로 나타낸 건데요. 1위가 멕시코입니다. 2위가 인디아고요. 3위가 필리핀, 4위가 차이나, 5위가 말레이시아, 6위 캐나다, 7위가 인도네시아, 8위가 아르헨티나, 9위가 러시아, 10위가 한국인데요. 보시면은 몇 개의 선진국을 제외하고 나면은 대부분 다 뭐 동남아라든지 아니면 남미 나라잖아요. 이렇게 지금 성장이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나라는 기존의 마켓이 아니라 새로운 마켓이 지금 굉장히 움틀거리고 있다. 이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커머스가 성장할 수 있다는 이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커머스에 투자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코비드입니다. 자, 코비드 바이러스가 왜 이커머스에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현재 2020년에 15%, 16%밖에 안 되는 이커머스의 비중이 향후 2025년에는 25%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25%까지 급속도로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쇼핑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이 됐었잖아요. 이렇게 어떠한 혁신적인 일이 일어나거나 숫자가 갑자기 올라가기 위해서는 상황 자체가 사람들의 행동 양식을 바꾸어주는 어떠한 힘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러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온라인을 해봤는데 온라인으로 쇼핑을 해보니까 그리 나빠지 않았다. 이거 괜찮은데 하면서 앞으로도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그래서 2025년이 되면은 25% 정도의 그 리테일 쇼핑은 앞으로 온라인에서 발생한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그 온라인 쇼핑은요. 뉴 노멀이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하나의 행동 양식이 돼버렸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커머스에 투자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요. 모바일 쇼핑의 성장입니다. 여기 73%, 73%가 뭐냐면요. 2021년 내년 말이 되면요. 이커머스 세일 온라인 쇼핑의 73%가 모바일에서 발생할 거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수치죠. 자, 이 숫자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만약에 랩탑이나 데스크탑을 이용해서 온라인 쇼핑을 한다면 컴퓨터가 꺼져 있으면 컴퓨터를 켜야겠죠? 그리고 나서 또 웹사이트를 찾으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컴퓨터가 켜지는 그런 시간, 그리고 웹사이트를 찾아서 물건을 찾아서 쇼핑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거든요. 근데 만약에 모바일로 쇼핑을 하게 되면 이미 가지고 있는 모바일폰에서 앱만 찾아서 그냥 론칭을 하면 바로바로 무엇인가를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갖춰지잖아요. 따라서 모바일폰으로 온라인 쇼핑이 옮겨온다는 것은 그 컨버전, 그 쇼핑이 성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내용은 뭐냐면요. 전 세계 인구 중에서 무려 5.2 빌리언이나 되는 숫자가 모바일폰 유저라는 겁니다. 모바일폰을 사용하고 있는 그 유저의 숫자가요. 전 세계의 67%라는 거예요. 이만큼 많은 숫자가 모바일폰을 이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온라인 쇼핑이 컴퓨터에서 모바일폰으로 완전히 넘어와 버리면 온라인 쇼핑에는 굉장히 많은 추진력을 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숫자가 모바일폰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모바일폰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고 있는지 어떠한 액티비티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요. 물론 이제 채팅을 가장 많이 하겠죠. 89%의 인구가 지금 채팅을 하고요. 그리고 소셜 네트워킹 앱을 이용하는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 이런 걸 이용하는 사람도 89%나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요. 전 인구, 전 모바일폰을 이용하는 인구의 66%가 쇼핑 앱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바일폰을 가지고 쇼핑을 하기 시작했다. 이 점은 우리가 이커머스에 투자하는데 굉장히 커다란 요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모바일폰 쇼핑이 지금 전체 이커머스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보면요. 2016년에는 전체 온라인 쇼핑에서 모바일 쇼핑이 52%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2020년 현재 와서는 70%가 넘어갔고요. 내년 말에는 73%가 가까이 되는 거죠. 이런 추세로 계속 나가다 보면 3, 4년 안에 뭐 길어야 5년 안에 80%, 90%가 넘는 이커머스의 쇼핑이 모바일을 통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죠. 자, 우리가 이커머스에 투자해야 하는 네 번째 이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스 커머스의 상용화라고 써놨는데요. 여러분들 스마트 스피커 많이 사용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미국 쪽은 굉장히 많이 사용하나 봅니다. 미국에서는요, 2017년 기준으로 했을 때 스마트 스피커를 가지고 있는 오너 중에 13%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 보이스를 이용해서 어떠한 물건을 구매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것이 2022년, 앞으로 2년 정도가 지나면요, 55% 정도 성장을 할 거라고 하네요. 현재 2020년을 기준으로 하면요. 스마트 스피커를 가지고 있는 인구의 한 20% 정도 5명 중에 1명이죠. 그런 사람들이 보이스 커머스를 이용한다.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고요. 스마트 스피커 유저를 보면요. 구글 쪽은 지금 36%가 넘어가고요. 아마존도 무려 27.2%, 그리고 알리바바도 11.8%가 넘어갑니다. 뭐 애플은 시리가 있고 아마존은 지금 알렉사, 구글의 어시스턴트, 이러한 보이스 어시스턴트들이 계속해서 인기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예상되는 숫자를 살펴보면요. 2023년이 되면 보이스 어시스턴트가 장착된 그런 디바이스의 숫자가 무려 8빌리언이니까 80억 개가 될 거고요. 물론 이제 모바일폰을 합친 그런 숫자고요. 보이스 쇼핑의 숫자도 2022년이 되면 지금 한 400억 정도로 늘어난다. 굉장히 많은 숫자의 보이스 쇼핑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추세가 그냥 단순히 온라인 쇼핑이었다가 모바일 쇼핑으로 바뀌고 있고, 그러한 모바일 쇼핑이 점점 더 보이스 쇼핑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진화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커머스에 투자해야 하는 5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셜 메디어의 진화라고 써놨는데요. 우리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러한 소셜 메디어가 예전에는 전혀 쇼핑의 기능이 없었죠. 그냥 채팅의 기능, 그리고 사진을 올리고 댓글을 남기고, 어떻게 보면 소셜 네트워킹을 하는 게 주 목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하던 것이 요즘에 들어서는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인스타그램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그리고 왓츠앱이 현재 전혀 이커머스의 기능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소셜 메디어들이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이커머스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커머스의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대단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소셜 메디어라는 하나의 매개체로 인해서 우리 온라인 시장이 다시 한번 껑충 뛰어오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요, 모바일폰으로 쇼핑을 할 때 누가 이렇게 구매에 영향을 많이 미치냐를 설문을 했더니요, 친구들한테 듣고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사람이 87%, 88% 정도 됐잖아요. 그런데 페이스북에서 그런 영향을 받는다라고 대답한 사람도 52%, 54%나 됐습니다. 굉장한 영향력을 지금 소셜 메디어가 온라인 쇼핑에 미치기 시작했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자, 이커머스에 투자해야 하는 6번째 이유는요, AI입니다. 여기 밑에 숫자를 살펴보시면요, 글로벌 리테일러들이 얼마만큼 돈을 지금 AI에 투자를 했나를 보는 거예요. 2018년에는 2빌리언밖에 사용을 안 했습니다. AI에. 그러던 것이 2022년, 앞으로 2년 후가 되면요,
7.3빌리언으로 현저하게 늘어납니다. 그만큼 AI라는 게 온라인 쇼핑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글로벌 리테일러들이 많은 돈을 AI 투자하고 있는가? 그 논리를 따져보면요. 우리가 AI가 발달하면은 그 휴먼 헤빗을, 그 구매자의 버릇을 계속해서 관찰을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데이터가 쌓이면 커스터머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상품을 서제스션을 했을 때 이러한 커스터머들이 만족감을 느낄지를 찾아내서 커스터마이즈된, 그 퍼스널라이즈된 그런 상품을 추천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컨버전이 굉장히 높겠죠. 다시 말해서 AI를 온라인 쇼핑에 이용을 하기 시작하면 고객이 원하는 것을 잘 파악해서 정말 원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권유해 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세일즈가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이론이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이론이 이미 증명된 바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48%의 고객들은 돈을 더 쓴다. 언제 더 쓰냐면요. 내가 퍼스널라이즈 된 경험을 한다고 느끼면은 48%나 되는 사람들이 돈을 더 사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AI는 앞으로 온라인 쇼핑의 성공을 이끌어주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러한 AI를 이용해서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이려고 노력하는 그런 일환의 하나가 챗봇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챗봇의 성장세가 대단합니다. 지금 2020년까지 성장세를 보면요. 24.3%가 매년 애뉴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엔드 유저, 즉 소비자의 45% 정도가 커스터머 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초이스로 챗봇을 꼽는다고 하네요. 챗봇이 지금 소비자한테도 굉장히 환영받고 있다라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요. 자, 이커머스에 투자해야 하는 7번째 이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증강 쇼핑입니다. 증강 쇼핑이 현재 2022년이 되면요. 무려 12만 개의 스토어에서 증강 형식을 이용을 해서 그들의 상품과 서비스를 홍보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는데요. 증강 형식은 물론 이제 리테일에 특화된 그런 기술은 아닙니다. 증강 형식로 가장 많은 혜택, 그리고 커다란 규모의 시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비디오 게임이라든지 엔터테인먼트 쪽이 되겠죠. 한 50% 이상이 그쪽에 쏠려 있고요. 하지만 리테일이 아무리 포션이 적다 해도 무려 1.6빌리언 정도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리테일과 그 증강 형식이 만나면은 가장 효과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단편적인 예가 쇼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구 같은 거를 살 때 일부러 그 매장을 찾아가서 가구를 직접 확인하고 만져보고 해야 되는데 그러한 쇼룸을 버추얼 리얼리티로 만들어줄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다음 사진에서 보시는 부분이요. 이미 상용화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케아라는 가구샵이 있잖아요. 이케아는 이미 증강현실을 통해서 고객들이 그 가구를 자기가 살고 있는 그런 주거 공간에 직접 넣어놓고 어떻게 잘 하모나이즈가 되는지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소파는 지금 존재하지 않는데 증강현실을 사용해서 이 방의 구조와 잘 맞는지 보고 있고요. 다음에 하나 더 보여드리면 현재 지금 노란색 체어는 여기 없잖아요. 근데 이 의자가 마치 이 방 안에 있는 것처럼 증강현실을 이용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디자인이 지금 색감이 잘 맞는지, 이 방의 구조랑 잘 맞는지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는 증강현실이 바로 이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커머스에 투자해야 하는 마지막 이유는요. 결제 수단의 발전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온라인으로 무엇인가를 사고 우리가 크레딧 카드 넘버를 이렇게 입력하고 하는 과정이 굉장히 불안했잖아요. 그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지불할 때 지불 구조가 얼마나 안정적이고 소비자한테 안정감을 주고 안심을 시킬 수 있냐가 온라인 쇼핑에서 성공의 굉장히 커다란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앞으로 결제 수단이 지금 요즘에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온라인의 성장을 굉장히 기폭화시킬 수 있다. 컨버전 레이트이 굉장히 올라갈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쇼핑을 이용할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도표에서는요. 페이먼트의 사용의 비율을 보시는데 데비트 카드라든지 크레딧 카드는 그냥 원만하게 계속 상승하고 있죠. 2018년에서 2022년까지 전망치를 보는 건데요. 현금 같은 경우는요. 2018년에는 무려 32% 정도 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던 것이 현재 2020년에는 25%가 채 되지 않죠. 그러다가 향후 2년 후에는
5% 조금 넘는 그러한 수치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면에 모바일 페이먼트 그리고 이완렛 같은 걸 보시면요. 예전에는 15%밖에 안 됐었는데 무려 2년 만에 지금 23% 가까이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2022년이 되면 27, 8% 정도 되는 사람들이 결제 수단으로 모바일 페이먼트 그리고 이완렛을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성장률을 계속 보여주다 보면 뭐 한 10년 후에는 데비카드, 크레딧 카드도 사용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미뤄 짐작을 해봅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모바일 페이먼트 마켓, 핀테크라 그러죠. 이 핀테크의 성장률이 무려 매년 32%나 되는 것을 보아도 그 뒷받침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틀 동안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될 이커머스 탑 10 기업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리바바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에트시, 그리고 JD.com. 며칠 전에 우리가 QQQ 공부할 때 단일 종목으로 1위를 차지한 그런 종목이죠.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다음은 월마트. 월마트가 요즘에 온라인으로 슬슬 옮겨가고 있어서 일부러 넣었고요. 다음은 C라는 동남아 회사입니다. 그리고 머르카도 리브루. 머르카도 리브루는 아르헨티나 회사고요. 남미 쪽의 아마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아마존을 빼놓을 수는 없겠죠. 그리고 쇼피파이, 캐나다 회사입니다. 그 다음으로 넷이즈. 넷이즈도 우리가 QQQ 공부할 때 4위인가 차지했었잖아요.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는데 그 기업의 실제 모습은 어떨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약간 주춤한 모습을 보이지만 이베이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페이팔하고 안녕을 한 다음에 약간 소강 상태 드러났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아마존에 이어서 2위 자리를 미국 마켓에서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10개의 종목을 가지고요. 앞으로 이틀 동안 여러분 저랑 열심히 공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Catch Me If You Want 로 오늘의 방송 마무리합니다. 먼저 이커머스의 전성기는 언택이 시작했다. 하지만 이커머스의 마무리는 4차 혁명이 할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비즈니스의 성격상 지역별 1등 기업이 출현할 가능성이 있다. 즉 아마존 같은 기업이 아무리 그 거대 기업이라고 해서 한국 마켓이라든지 아니면 일본 마켓, 동남아 마켓까지 독점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따라서 각 지역별로 1등이 어떤 기업인지 찾아서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2부 방송에서 즉 내일 방송에서는 10개의 기업을 우리가 분석해보는 기업 자체에 대해서 분석해보는 기업 분석 끝판왕을 준비를 해보고요. 마지막 3부 방송에서는요. 10개의 종목을 우리가 분석해보는 주식 분석 끝판왕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방송은 마무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3일에 걸쳐서 기획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는 뭐냐면요. 예전에는 우리가 주식 분석으로 바로 들어갔었잖아요. 그 기업에 대한 적절한 이해 또는 그 산업 분야에 대한 많은 공부를 하지 않고 바로 주식 종목에 들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재미도 덜한 것 같고요. 그리고 투자할 때도 어떤 확신이 크게 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주식이 좀 하락을 하면은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이게도 되고요. 따라서 앞으로는 우리가 주식 분석을 하기 전에 일단은 그 산업 섹터, 산업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먼저 하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주식 분석을 하게 될 종목을 찾아서 그 기업 분석을 먼저 해보고요. 기업 분석이 마무리되면 주식을 분석해보는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서 공부를 하면 효과가 조금 더 높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